혜진아, 제발 나 이렇게 버리지는 마라. 70살 정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낯선 건물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왜 갑자기 옷을 준비하라 했을까요? 왜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택시 안에서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걸까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린 혜진. 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순 할머니가 상상하는 그 끔찍한 현실이 정말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반, 정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어제와 똑같은 정적이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뉴스 채널을 틀었어요. 아나운서의 또렷한 목소리가 조용한 아파트 안을 채웠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 혜진이 사다 준 반찬들이 작은 용기에 담겨 있었어요. 김치찌개 하나, 나물 2종류, 그리고 생선구이가 전부였습니다. 이것도 고마운 일이지 뭐. 정수는 작은 밥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아침을 드시는 정순의 표정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며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죠. 뉴스에서는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정순에게는 남의 일처럼 들렸어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참 좋겠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선뜻 나가 합류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거실로 돌아온 정수는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에서는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고 하고 가끔 안부 전화나 받을 뿐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쯤 되자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고 있다. 정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너 일이 중요하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통화는 채 3분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이 바쁜 건 이해하지만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에 꼭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자는 원래 일이 바쁜 법이야. 이해해야지. 오후에는 딸 미영이 외국에서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스마트폰을 겨우겨우 다루며 메신저를 열어보니 짧은 안부 인사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이쪽은 너무 바빠요. 연락 자주 못해서 죄송해요. 정수는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글자를 치는 것이 어려워 포기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나 봐. 저녁 무렵 며느리 혜진이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혜진의 밝은 목소리에 정수는 조금 생기를 되찾았어요. 잘 지냈지. 고생 많이 하는구나.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혜진은 냉장고에 새 반찬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도 예전만큼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아이들 학원 시간 때문에 바쁘다며 금세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수랑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래, 가거라. 애들이 중요하지. 정수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혜진이 떠나고 나니 다시 조용해진 집안에서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이제 정말 짐이 되는 건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해진 어깨, 그리고 점점 작아져가는 자신의 존재감. 가족들이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고 형식적으로 챙겨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자식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던 일, 함께 만들어 먹었던 저녁 식사들, 그리고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들던 작은 손들. 그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정수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들으며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끝나고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될 무렵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시지? 정수는 빨래 집게를 든 채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너머로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혜진이에요.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는데 평소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던 혜진이 오늘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정수는 혜진을 맞아들이며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거실에 앉은 혜진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하곤 했는데 오늘은 계속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혜진이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수는 부엌에서 돌아서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순에게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안겨줬어요. 평소 솔직하고 시원시원했던 혜진이 이렇게 말을 아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좀 준비해 주세요. 혜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 무슨 준비? 정수는 소파에 앉으며 되물었어요. 밖에 가야 해요. 밖에? 어디를? 정순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출 제안이 영 석연치 않았어요. 혜진은 평소에 미리미리 약속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급하게 느껴졌거든요. 가보시면 알아요. 혜진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외국에 있을 때도 아들이 바쁘다고 할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정말 어디 가는 건데? 정순이 다시 물었지만 혜진은 여전히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냥 믿고 따라와 주세요. 평소 같으면 혜진이 어디든 같이 가자고 하면 기뻤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정수는 혜진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시계를 보는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혜진이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옷도 좀 챙기세요. 나가실 만한 옷으로요. 혜진이 덧붙인 말에 정순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옷을 챙기라는 말, 그것도 나가실 만한 옷? 정순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수는 천천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평소 입지 않던 외출복을 꺼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정말 쫓겨나는 건가? 이제야 이 집에서도 내 자리를 잃는 건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옷을 골라보지만 도무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외출복을 입어보는 정순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소라면 혜진과 함께 나가는 일이 반가웠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손으로 머리를 다듬어 보지만 자꾸 손이 떨렸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지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나? 정수는 속으로 불평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기도 무서웠어요. 작은 가방을 꺼내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상비약.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물건들을 제대로 넣지도 못했어요.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정수는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이 집에서 가져가는 마지막 짐이 되는 건가? 거실로 나와 보니 혜진이 현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됐다.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혜진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안겨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걱정할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정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이 살던 집이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혜진은 말이 없었고 정수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혜진에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혜진아, 정말 어디 가는 거야?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어머니. 또 같은 대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수는 더욱 처량해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자신의 과민 반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혜진의 평소와 다른 행동이 모든 걸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미리 불러둔 것 같았어요. 정수는 택시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타야 하는 건가? 하지만 혜진이 부드럽게 등을 떠밀며 말했어요. 어머니, 타세요. 정수는 어쩔 수 없이 뒷좌석에 몸을 맡겼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정순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혜진은 옆자리에 앉아 운전기사에게 뭔가 속삭이듯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정수는 그 주소를 들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거지?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주소인가? 창밖을 보며 정수는 지나가는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평소 산책하던 공원, 자주 가던 마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다녔던 놀이터까지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 길 끝에 요양원이 있는 게 아닐까? 저 교차로만 돌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평소 혜진과 함께 가던 마트나 병원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 점점 외곽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요양원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외진 곳에 있다고 들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들도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혜진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정수는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혹시 요양원 직원과 연락하는 건 아닐까? 평소 같으면 누구랑 연락하냐고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물어보기 무서웠거든요. 혜진아, 여기가 어디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낯설었어요. 큰 나무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고 단독주택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시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혜진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어요. 택시기사님도 뭔가 느꼈는지 백미러로 정순을 힐끗 보더니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맞나요? 그 큰 건물 말이에요. 네, 맞아요. 혜진이 답했는데 정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큰 건물이라니 정말 요양원이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허허벌판 사이로 보이는 커다란 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앞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었고 여러 대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정말 여기가 내가 살게 될 곳인가? 정순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혜진아, 혹시나 어디로 가는 거냐?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이제는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혜진이 옆에 앉아 있으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혜진이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어머니. 혜진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일까요? 정수는 혜진의 표정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혜진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큰 건물이 바로 앞에 보였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이었는데 앞쪽에는 예쁜 정원이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혼자 살게 되는구나. 정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실버타운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실버타운,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요양원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늙은 부모를 맡겨두는 곳 아닙니까? 택시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의 말에 정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자신도 없었습니다. 혜진이 먼저 내려서 정순의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내리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정순에게는 그것조차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택시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니 정말 크고 웅장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순에게는 더욱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순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혜진이 정순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하지만 정순은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이 문을 들어가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혜진은 정순의 망설임을 알았는지 더욱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함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조차 정순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가도 결국엔 혼자 두고 갈 거 아냐. 정순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택시는 이미 떠나고 없었고 넓은 주차장 너머로 멀리 시내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 추억이 담긴 곳들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서글펐어요. 건물 입구로 향하면서 정수는 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혜진아, 정말 나를 여기 두고 갈 거냐? 어머니. 혜진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 모습이 정순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자신은 버려지는 것이었어요. 건물 입구 앞에 서자 정순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는데 생각보다 밝고 깔끔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게 해놨지만 결국엔 늙은이들 버리는 곳 아닌가.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라고 손짓했지만 정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재촉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정수는 어쩔 수 없이 한 발씩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곳곳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장식품처럼 보였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정수는 그 미소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저 사람도 매일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맞이하겠지. 혜진이 직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 한쪽에는 소파가 놓여 있었고 몇 명의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졸고 계셨고 어떤 분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바로 내 미래구나. 저렇게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다가 죽는 거야.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혜진이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를 여기 맡기고 편해지려는 거구나. 정수는 혜진을 따라 걸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원망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정수는 곳곳에 붙어 있는 안내판들을 봤습니다. 식당, 의무실, 물리치료실 같은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요양시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정순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정순에게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느껴졌어요. 저 사람들도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구나.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할머니라고 생각하겠지.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도 곳곳에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어떤 분은 간병인과 함께 산책을 하고 계셨고 어떤 분은 혼자 휠체어를 굴리며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나도 곧 저렇게 되겠지. 휠체어를 타고 이 복도를 오가게 될 거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천천히 걸으시네요. 혜진이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내가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자 혜진이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정수는 마지막으로 혜진에게 물어봤습니다. 혜진아, 정말 나를 여기 두고 갈 거지? 혜진은 정순의 눈을 바라보더니 잠깐 망설였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버튼을 누르는 혜진의 손가락이
정순에게는 자신을 감옥으로 보내는 열쇠처럼 보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정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헬쑥하고 절망에 찬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2층에 도착하자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1층보다 더 조용했어요. 간간이 들려오는 것은 어르신들의 기침소리와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우울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런 소리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복도 양쪽으로는 문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아마 각각의 방들일 겁니다. 정수는 그 문들을 하나하나 보며 생각했어요. 저 중에 하나가 내 방이 될 거야.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거야.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혜진이 한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정수는 그 순간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정말 여기가 내 방인가? 이제 정말 끝인가? 혜진이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순에게는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꿈속에서 듣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수는 혜진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혜진아, 제발. 나 이렇게 버리지는 마라. 나도 가족이잖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잠깐 멈춰서 정순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 말조차 정순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믿으라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정수는 마지막으로 복도를 돌아봤어요. 이제 이곳이 자신의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어르신의 신음소리, 간병인들의 바쁜 발걸음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나는 소독약 냄새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혜진이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눈을 꼭 감았어요. 차라리 보지 않으면 현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는 분명히 들렸고 정수는 어쩔 수 없이 눈을 떴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혜진의 손이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이제 정말로 내가 혼자 살아야 할 방을 보게 되는구나. 정수는 눈을 감고 있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정수는 그 어둠을 보며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저 어둠 속에서 혼자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건가?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 혜진의 팔에 의지하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정말 요양원에 날 데려다 놓으려는 건가? 정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이 내 마지막 자유의 날인가? 그동안 살아온 7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신랑과 함께 꾸었던 꿈들, 아이들을 키우며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혜진이 방 안의 전등 스위치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벽을 더듬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하고 있었어요. 스위치를 켜면 정말 요양원 방이 나타나겠지. 좁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외로움만이 가득한 그런 방 말이야. 혜진아.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제발 나 이렇게 버리지는 마라.
이제 정말 마지막 부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진이 이 말을 들어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가족이잖냐.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냐?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혜진은 여전히 스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초조함일까요? 아니면 기대감일까요? 정수는 그 미묘한 차이를 느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뿐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소리들도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정수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쿵쾅쾅쾅, 마치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심장 박동이 귓속을 메웠어요. 이게 내 마지막 순간인가? 자유로운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순간? 두려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이들이 독립해서 집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찾았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스위치를 찾았나 봅니다. 정수는 그 순간 눈을 꼭 감았어요. 차라리 보지 않으면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눈 뜨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봐. 보기 싫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보기 싫다고. 하지만 혜진이 정순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눈 떠보세요. 제발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정순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말하지?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건가? 정수는 혜진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다른 간병인이나 직원일 겁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나처럼 버려진 할머니를 돌보러 오는 걸까? 모든 소리가 자신의 절망을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눈 떠보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믿으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속여왔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 순간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봐야겠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마음의 준비라도 하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속눈썹 사이로 어렴풋이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예상과는 달랐어요.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아니라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정수는 이상함을 느끼며 눈을 더 크게 떴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면서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갑자기 터져나온 목소리에 정수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방에서 무슨 생일 축하가 나올까요? 정수는 눈을 크게 뜨고 방 안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곳은 전혀 예상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풍선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벽에는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촛불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꿈을 꾸는 것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방 안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호, 손주들인 민수와 지은이, 그리고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서 정순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정순은 그 순간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큰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뭐야?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진이 정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그제야 정순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깨달았어요. 자신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리고 가족들도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요양원 방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알고 보니 작은 파티룸이었습니다. 벽지도 밝은 색깔이었고 창문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광경이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 민수가 정순의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할머니 생일인 거 까맣게 잊으셨죠? 지은이도 옆에서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일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보는 환상일까요? 아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깜짝 파티를 준비하느라 거짓말을 했어요. 민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기쁨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정순의 옆에 와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속일 줄 몰랐는데 깜짝 파티를 준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놀라셨죠? 택시에서부터 얼마나 불안해하시는지 알았거든요. 정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평소와 달랐던 이유, 눈을 피하며 말을 아끼던 모습, 그리고 옷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구나.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혜진이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혼자만 챙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혼자 반찬만 가져다 드리고 안부만 묻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머니를 축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혜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혜진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하기도 했어요. 혜진아. 정수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준비 많이 했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케이크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로 주문했고 풍선도 우리가 직접 불었어요. 지은이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아하시는 노래도 준비했어요. 같이 불러요. 정수는 손주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니. 평소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고 서운해했던 손주들이 이렇게 할머니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민호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정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버려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니.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큰 케이크였습니다. 위에는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고 주변에는 딸기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촛불 70개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0개나. 정수는 자신의 나이를 새삼 실감했어요. 어머니,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케이크를 바라보며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건강? 장소? 아니면 가족들의 행복?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소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빨리 빌어요. 지은이가 재촉했어요. 정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촛불을 불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다 끄기에는 너무 많았지만 손주들이 도와주어서 모든 촛불이 꺼졌습니다. 짝짝짝. 모든 가족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가 정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민호가 정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소홀했죠. 앞으로는 더 자주 모이도록 할게요.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드디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지금의 감동까지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정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하지만 혜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까 우리가 너무 미안했어요. 아니야. 정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미안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챙겨주는데. 정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자신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이런 행복한 순간이 정말 자신에게 올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선물도 있어요. 민수가 포장된 상자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나도 선물 있어. 지은이도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그 선물들을 받으며 더욱 감격했어요. 선물 자체보다도 자신을 위해 준비해준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드세요. 혜진이 케이크 한 조각을 잘라서 정순 앞에 놓았어요. 정수는 포크로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 맛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런 케이크를 사 먹을 일이 없었거든요. 맛있어? 지은이가 물었어요. 응, 정말 맛있다.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케이크 맛도 좋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 더욱 달콤했어요. 이런 날이 또 올까? 정수는 이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각자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정수는 그 대화에 끼어들며 오랜만에 가족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정수는 케이크를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갑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이 행복한 순간에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정순에게 집중됐습니다. 나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고 그랬어.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즐거운 날인데.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어요. 아니야, 오늘만큼은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거든. 정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맨날 바쁘다고만 했어. 전화를 해도 다음에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만 반복했지.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냐? 그 다음에 꼭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 다음은 언제 올까?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외국에 있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정수는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끔 짧은 메시지나 보내고 그것도 바빠서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만 쓰여 있고. 나도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이 늙은 손으로는 글자치기가 어려워서 포기했어. 혜진이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정수는 혜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아, 너는 달라. 너만이 나를 챙겨줬어. 반찬도 가져다 주고 안부도 물어보고. 하지만 그것조차 점점 부담스러웠나 봐. 요즘에는 예전보다 자주 오지 않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혜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 바빠서 그랬어요. 아이들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하지만 말하다가 혜진도 자신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수는 손주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지은아. 할머니가 말 걸어도 너희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네 하면서 화면만 보고 있고. 손주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 아, 내가 정말 짐이 되는구나. 모두들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요양원에 버려지는 줄 알았어. 정말 무서웠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순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택시를 타고 이곳으로 오는 내내 나는 떨었어.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눈도 안 마주치고 어디 가는지도 안 알려주고 옷도 챙기라고 하고. 그때 나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정말 버려지는구나 하고. 혜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무서워하실 줄 몰랐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깜짝 파티를 준비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밀로 해야 했는데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복도를 걸으면서도 생각했어. 정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저 문 하나하나가 혼자 죽어가는 할머니들 방이구나. 나도 저런 방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채로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 민수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휴대폰 안 볼게요. 지은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있어주세요. 우리가 더 잘할게요. 정수는 손주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빠서가 아니야. 다들 각자 삶이 있고 바쁘고 그런 건 이해해.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민호가 정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 일이 바쁜 건 핑계였어요. 정말로는 어머니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강하시니까 혼자서도 잘 지내실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혜진도 정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반찬이나 가져다 드리면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함께 있어주는 거,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거였는데,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빨리 끊고 싶어 했어요. 혜진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한다거나 집안일이 밀렸다거나 핑계를 대면서요.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정수는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서운함, 안타까움, 그리고 동시에 고마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족들을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웠어요. 너희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야. 정순이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 입장은 이해해. 다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내가 외롭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사람이거든. 혼자 있으면 무섭고 외롭고 그런 게 있어. 손주들이 할머니 양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우리가 매일 전화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할머니 집에 놀러 갈게요. 지은이도 거들었어요. 할머니랑 함께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정수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정순의 목소리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민호가 다짐하듯 말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뵙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오래 통화하겠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정수는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전히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수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 정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가족의 짐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들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해와 소통 부족이 만들어낸 외로움이었을 뿐,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진솔한 대화가 끝나고 나자 방 안의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졌어요. 가족들의 얼굴에서 어색함과 미안함이 사라지고 대신 진정한 화해의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정순도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을 모두 털어놓고 나니 한결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축하해 볼까요? 혜진이 밝게 말하며 분위기를 전환시켰어요. 어머니, 아까 촛불은 끄셨지만 소원은 제대로 비셨나요? 정수는 케이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제대로 빌었어.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어요. 민호가 정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정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아직 혼자가 아니구나. 내 자리는 여기에 있구나. 손주들이 다시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같이 요리해요. 할머니가 옛날에 해주시던 잡채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지은이도 거들며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케이크도 만들고 싶어요. 정수는 손주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정순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혜진이 정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반찬만 가져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겠어요. 어머니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싶어요. 정수는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심심하실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전화는 꼭 받겠어요. 그리고 길게 통화하겠어요. 어머니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정수는 아들의 진심이 담긴 말에 또다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파티는 계속 이어졌어요. 가족들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줬고, 손주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정순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라디오에서 들었던 재미있는 사연 있으면 들려주세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정수는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 해줄까? 가족들이 모두 관심 있게 들여다봤어요. 정수는 오랜만에 이런 관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던 따뜻한 햇살이 점점 노을빛으로 변했습니다. 정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한 하루였구나.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어. 어머니, 선물 뜯어보세요. 민수가 아까 준 선물 상자를 가리켰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색깔로 골랐어요. 지은이의 선물은 손편지였습니다. 어설픈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수는 그 선물들을 보며 더욱 감격했어요. 선물의 가격이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 그 진심이 고마웠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정수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진도 찍어요. 혜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늘 기념사진 남겨둬야죠. 가족들이 정순을 중심으로 둘러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소리와 함께 행복한 순간이 기록됐어요. 정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혜진이 정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놀라셨죠? 속여서 죄송해요. 정수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 이런 파티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외롭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혜진이 약속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고 어머니 말씀도 많이 들어드릴게요. 정수는 혜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혜진아. 정순이 혜진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혜진의 얼굴에 잠깐 당황스러운 표정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정순이 이어서 한 말에 혜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너는 내 진짜 딸이다. 친딸보다 더 잘해주는 진짜 딸 말이야. 그 말을 들은 혜진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혜진은 정순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요.
앞으로 더 잘하는 딸이 되겠어요. 두 사람의 포옹을 본 다른 가족들도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하루 종일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외로움, 혜진과 함께 나가면서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파티장에서 느꼈던 감동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정수는 오늘 받은 선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스카프의 부드러운 감촉, 손주가 쓴 편지의 따뜻한 글씨, 그리고 가족들과 찍은 사진. 모든 것이 오늘의 특별함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호는 약속대로 자주 전화를 했고 찾아오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가 끝나면 종종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혜진은 여전히 반찬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함께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가족들의 태도, 변화는 정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줬어요. 더 이상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자신도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혜진이 또 찾아왔을 때 정수는 말했습니다. 혜진아, 그때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정수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누가 전화를 할까, 누가 놀러 올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도 여전히 들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과 나눌 이야기거리를 찾는 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정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나갔고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